자, 우리 61번까지 했었나? 자, 64쪽 그 밑에 박스 봐보자. 오늘 2차 방정식을 끝내버리자. 그리고 이번 주 수금 지나가고 다음 주에 2차 함수 들어가고. 자, 아무튼 탈렉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얼추 얘기는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잘 봐. 이거 말로만 할게.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혈내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끄마 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1번 해가지고 자, a, b, c가 유리수면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근이 혈내 무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인 대로 a 더하기 b 루트 m이면 다른 거는 a 마이너스 b 루트 m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 한 근이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러려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근은 혈내 복소수가 될 거야.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누구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개수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62번 한번 봐볼게. 자, 62번 보면 자, 요런 말이 있고 요놈의 한 허근이 알파래 이래 놓고 자, 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뭐 알파가 뭐가 됐건 어쨌건 간에 얘를 딱 보면 뭐 하고 싶어 이제? 유리원 하지 말고 통분을 먼저 해야겠지. 통분 분수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밑에 둘이 곱하면 요거에다가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위에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어. 자, 느낌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런 놈이 딱 되는 거지. 자, 그럼 봤더니 생김새가 알파랑 알파바를 더하고 곱하고 요런 짓거리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요놈의 한 허근이 알파라 그랬거든. 근데 요 개수들 전부 다 실수인 거 보이지? 그러면 다른 근은 혈내 복소수니까 알파의 바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알파랑 알파바가 요놈의 두 근이 되는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본다면 두 근의 합이 2, 두 근의 곱이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한 2차 방정식인데 허근 하나가 누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저절로 그놈의 혈내 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뭐 끝났네 이제. 자, 알파바는 4 빼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빼기 2 해서 답은 0 나와 버리겠네. 재밌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63번.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다른 근이 누굴 것 같냐? 1 플러스 다른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것 같지? 근데 이러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했어? 실수 말고 유리수여야 돼. 자, 이렇게 되려면 혈내 무리수인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AB가 유리수여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 근데 봤더니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지. 이러면 두 근이 요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때는 대입하면 안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이면 둘이 더하니까 2인데 얘가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요게 B. 그래서 B는 B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되면 다른 근이 뭐였으면 좋겠어? 2 플러스 I였으면 좋겠는데 이러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실수라고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봤더니 실수야. 그럼 끝난 거지. 자, 그럼 또 근거를 세우는 게 둘이 합하면 4. 얘가 마이너스 A.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이거 둘이 곱하면 뭐 나와? 두 근 곱하면 5 나오지. 제곱 더하기 제곱. 제발. 이렇게 될 거고 A 마이너스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엄청 쉬웠고. 자, 그 다음에 64번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차이가 1에 이럴 때 K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근거계수 관계 쓴다는 건 생각이 들 거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일단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요게 될 거고. 자, 그럼 두 근의 차이면 두 근의 차이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알파에서 베타를 뺐는데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서 2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곱셈 공식을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요놈 빼기 4 알파 베타다. 이거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4에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은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에다가 3K 마이너스 4. 요거 해결하면 K 값 나오겠지 이제. 자, 얼른 해보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 딱 나오면서 K는 4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쉽고. 두 분의 차이 관련된 게 나오면 나중에는 공식을 좀 외우라고 하긴 할 건데 지금은 곱셈 공식 이렇게 이용한다. 그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약간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두 근을 내가 문자로 보통은 알파, 베타 이렇게 문자 두 개를 쓰는데 이번에는 문자를 하나만 써서 두 근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두 근의 차이가 2래. 그래서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했어. 그럼 다른 근을 뭐라고 하면 되나? 두 분의 차이가 2야. 근데 하나가 알파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근을 알파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네. 이해됐지? 자, 이렇게 써놓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은 2알파 더하기 2인데 얘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알파가 K다.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인데 얘가 3k-4야. 자, 요거 풀려고 봤더니 요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 요거에다가 2알파니까 6알파 빼기 4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알파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k는 4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두 근의 차이라는 건 사실 곱셈 공식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두 근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이렇게 그 설명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까지 안 가고 문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조금 좁지만 2번 여기에다가 해보면 자, 이런 놈이 있는데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절대값의 b.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3이래. 이때 k값 다 구하래. 자, 일단 그냥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냥 두 근이 2대 3이야. 그럼 두 근을 어떤 식으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두 근이 2대 3이야. 만약에 한 근은 2면 다른 근은 뭐야? 3인 거지. 4면 6 이런 거야. 2알파면 3알파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비율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올 건데 거의 무조건 그냥 뭐 문자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2대 3 나오면 보통은 K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문제에 K가 있으니까 뭐 2알파, 3알파, 뭐 3대 5다 그러면 3알파, 5알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두 분의 절대값의 B가 이렇다 그랬거든. 자, 그럼 내가 결론부터 써볼게.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이렇게 부호가 같을 수 있겠지. 근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가 2알파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3알파다 이럴 수 있겠네. 자, 이거를 마이너스 2알파 3알파까지 굳이 해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둘이 부호가 같냐 다르냐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될 거고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구할 거야. 뭘 구하라고 했냐면 K 값을 다 구하래.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게 이제. 자, 두 근이 요렇게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K가 없으니까 두 근의 곱 먼저 가볼게. 자, 두 근의 곱이 6알파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자, 지금 내가 칠판에는 안 썼는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지. 얘는 제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봐보자. 자, 곱을 먼저 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4야. 그러면 알파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근이 여기서 또 둘로 나뉘는 거야. 하나가 2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2면 나머지는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자, 우리 합 쓸 거야. 합. 칠판 좁으니까 그냥 약간 간단하게 쓸게. 자, 두 분의 합을 이용을 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1인데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K 값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자, 위에 놈이었다면 K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밑에 놈이었다면 K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지금 왼쪽에서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랑 같이 한번 보면 두 근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만 쓰려고 애를 써보자는 거야. 원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공통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문자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또 문자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고.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 써서 뭐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안 쓸 수 있다면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얘도 두근의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두근을 이렇게 한번 써봤던 거고. 여기서는 두근의 b가 2대 3 했으면 뭐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절대값의 b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두 근이 크기는 2대 3인 게 맞는데 이제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놓든가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해봤더니 이건 말이 안 돼. 두 번째 상황을 해봤더니 알파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 그럼 두 근이 요러거나 요러거나 그때마다 이제 K값을 구한 거지. 너무 쉽지? 지금 혹시 몇 분이야? 4시요. 딱 4시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가자. 반장 요거 찍었나? 네. 자, 그 다음 65번 보자. 자, 65번 보면 자, 여기에서 A를 잘못 봤더니 근이 1,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잘못 봤더니 두 근이 2랑 1이 나왔대. 자, A, B를 이제 제대로 찾으는 얘기지. 자, 일단 당연히 우리 근거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고, 자, 첫 번째 거 보면 A를 잘못 봤다 그랬는데 A를 잘못 봤다는 건 B는 잘 봤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가 틀렸다는 건 두 근의 합곱 중에 누가 틀렸겠어? 자, A를 잘못 봤어. 근데 두 근이 1, 4가 나왔어. 근데 근거계수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두 근의 합과 곱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합, 곱 중에 누가 틀렸을까? 합이 틀렸겠지. 자, 얘는 지금 합이 잘못됐고 곱은 맞아. 자, 그럼 얘는 합은 맞고 곱은 틀렸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면 요거에서 두 근의 합은 이 밑에 거를 보면 되니까 합이 3이 될 거고 곱은 위에 걸 보면 되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러면 뭐 A, B 이제 끝났네. 자, 합이 3이래. 그러면 A는 뭘까? A 뭘까? 내가 쓰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3일 거고 B는 4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걸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답은 1 나오고. 쉽고 넘겨보자. 자, 넘겨서 보면 뭐 실수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뭐 이런 말이 나왔어. 자, 그럼 이 첫 번째 손가락을 보면 아무 조건 없는 인수분해, 그러니까 별말 없이 인수분해 해라라고 하면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루트 이런 건 나오진 않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실수 또는 복소수 범위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놈을 한번 보면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루트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루트도 안 되고 i도 안 돼. 자, 그러면 왼쪽 놈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왼쪽 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될 거야.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범위에서 하래. 자, 실수 범위에서 하라는 건 i는 안 되는데 루트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되고 i는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가운데 있는 놈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루트 2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마지막 놈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자, 복소수 범위에서 해라라는 건 뭐 어떻게든 다 해보라는 거지. 즉 루트도 되고 i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왼쪽 놈 당연하고 가운데 놈 루트까지도 가능하고 자, i도 가능해야 돼. 자, 여기서 잠깐 이쪽에다가 x제곱 플러스 3 요걸 보면 얘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루트 3i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저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써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실수범위라고 하면 루트까지 허용, 복소수범위라고 하면 i까지 허용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이거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 거기 밑에 손가락을 보면, 자, 2차식에서 나올 건데, 실수 또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라고 하면 근해 공식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알파, x-베타에 들어갈 알파, 베타를 찾아 나간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70번 봐보자. 자, 얘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하래.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이거 얼핏 보면 이제 안 되는데 기어이 하는 얘기야.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다가 잠깐 쓰면 어쨌건 2차식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알파랑 베타만 알아내면 되는 거고 이 알파 베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근해 공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일단 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절반 끄마에다가 요놈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7이라면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최고 차항 계수는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빼서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놈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근해 공식을 바로 사용을 하면 자, 또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절반 끄마에다가 요놈의 제곱 빼기 ac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를 2분의 2 더하기 루트 6i라고 한다면 베타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6i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얘는 봤더니 최고차항 계수가 2가 있어. 자, 그러면 무작정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앞에 2가 들어가 있어야 줘야 되는 거지. 자, 2라고 해놓고 x에서 요거 한번 빼주고
요게 답이 되겠네요. 요게. 뭐 물론 뭐 요 분수가 꼴보기 싫으면 뭐 묶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복소수 범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라는 건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고 이렇게 근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하는 문제가 있을 거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봐보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될 거야. 앞으로 뭐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fx 해놓는 것을 x 자리에 이제 좀 장난을 쳐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얘네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거기 첫 번째 손가락 보면 금이라는 건 무조건 x 값이야. 그러니까 괄호 안에 뭐가 있든 간에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근이라는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f 알파는 0이다 라고 하면 괄호 안 전체의 값이 못하네 값이가 아니고 값이 알파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EX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왔어. 자, fx 이퀄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이 말은 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럼 이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요놈의 근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어. 자 지금은 내가 이제 x1, x2라고 써놨는데 문제에는 x1, x2라는 표현이 잘 없을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게 나오면 항상 요놈의 근을 x1, x2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x1이랑 x2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요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뭐 f 괄호 전체에 x1이 가는 게 아니고 근이라고 한 건 무조건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x1, x2는 저 자리에 들어갈 거고. 자 그런데 지금 f 알파랑 베타가 0이라고 했는데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괄호 안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즉 여기 요 전체가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보면 F라는 놈은 정해져 있는 F야. 근데 F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0이 되는데 그 말은 요 동글뱅이 전체에 알파랑 베타가 있어야 0이 된다는 얘기겠지. 저 F라는 놈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면 자 x1을 집어넣으면 알파고 x2를 집어넣으면 베타다. 이런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저것 해결을 해주면 돼. 문제에서 뭐 두 분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곱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다. 일단 한번 써 그냥. 이렇게 쓰고 장난을 쳐놨다. 그럼 장난친 요 전체가 알파랑 베타가 될 거고 그때 근을 x1, x2라고 할 건데 그게 요 x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돼. 자 이걸 기억하면서 71번 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요놈의 근이 알파랑 베타 이래 놓고 요놈의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야. 자, 저 fx가 인수분해가 되면야 뭐 근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 거의. 자,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 자, 그러면서 요 자리에 그대로 알파랑 베타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요 두 근을 우리는 x1, x2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2x1 빼기 1이 알파, 2x2 빼기 1이 베타다. 여기까지 오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두 근의 곱을 물어봤거든. 그럼 내가 일단 구해야 될 건 누구냐면 요거지. x1이랑 x2를 곱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근거하게 제관계를 이용을 할 거고. 자, 그러면 x1이랑 x2를 곱하려면 이 두 식을 곱해봐야겠지. 그래서 이 두 식을 곱해볼게 한번. 자,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곱할 거야 지금. 자, 바로 그냥 정리하면서 써볼게. 요거에다가 빼기 2배의 x1 더하기 x2에다가 더하기 1이야. 요게 알파 곱하기 베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할 놈인 얘고, 그러면 알아야 될 놈은 요 놈이랑 요 놈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알아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얘도 알아내야 되거든. 자, 이 두 식을 더해볼게 한번. 두 식을 더해보면 왼쪽이 2배의 x1 더하기 x2 빼기 2가 될 거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2에다가 요게 될 거고, 그러면 양면 2로 나눠버리면 요게 되면서 얘가 3분의 2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2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 자, 4에다가 x1 곱하기 x2는 자, 다 넘겨버릴 거야. 자, 이거 곱하면서 넘겨버리면 3분의 4, 1 넘기면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x1 곱하기 x2는 4로 나눠버리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네. 자, 이게 요 유형 중에 조금 복잡한 거야. 왜냐하면 좀 더 쉬운 문제는 곱을 안 물어보고 합을 물어볼 거야. 합을 물어보면 요 정도 하면 딱 끝나. 요 정도 하면 끝이 나는데 일부러 이제 곱 물어보는 걸 먼저 이제 넣어놨어. 왜냐하면 곱을 물어보게 되면 합도 결국 다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합을 물어봤을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뭐 금방 끝나. 근데 곱을 물어보면 결국 둘 다 해결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넣어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72번.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두 근의 합이 16일 때 요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얘는 합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일단 하던 대로 똑같이 해보자. 자, 첫 번째에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다까지 나온 거고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요게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두 근은 x1, x2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해야 될 건 요놈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똑같이 식을 써보면 2020 빼기 8x1이 알파, 2020 빼기 8x2가 베타인데 두 개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다. 또 생각을 해보면 4040에서 8배의 요놈을 빼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 근데 얘가 16. 그러면 일단 지금 8로 좀 나눠보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뭐 이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8로 약분을 미리 해보면 505가 될 거고 가고 2가 되는 거.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샵샵하니까 503이다. 이게 이제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유형이 자주 나오고 원래는 이제 쉬운 문제를 먼저 좀 보여줄까 했었는데 그냥 쉬운 문제 빼버렸어. 쉬운 문제는 어차피 안 나와. 그리고 너무 쉬워. 그렇게만 해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놨고 그리고 뒤에는 아마 다 파란색이어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